똑바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나? 129만 9천 원이라는 돈은 꽤 큰 돈이고요. 그리고 하위 모델인 79만 9천 원이라는 돈도 두께가 꽤 두껍다 보니 이게 진짜 휴대용이 맞나? 침대에서 소파로 가는 정도의 힐링 모드가 오류가 가끔 납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고 10번 하면은. 안녕하세요, 제이대시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제가 몇 년 동안 기다려왔던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엑스박스를 손에 들고 이동을 하면서 게임을 할 수 있는 기기입니다. 사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엑스박스 핸드헬드를 내주기를 바랬는데 그거는 기대하기 힘든 것 같습니다. 이런 모바일 게임기, 이거 UMPC라고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종류의 게임기를 오랫동안 쳐다도 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설정할 것도 많아 보이고 게임이 안 되는 것들도 많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막상 비싼 돈을 주고 샀는데 게임이 구동이 안 되면 그건 나름대로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을 것 같아서 사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에 엑스박스를 만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에이수스와 제대로 손을 잡고 만들었다고 해서 무려 예약 구매를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제품의 정식 명칭은 로그 얼라이 엑스박스 X라는 긴 이름입니다. 두 가지 옵션이 있거든요. 하얀색은 조금 낮은 옵션, 가격이 대신 싸고요. 검은색은 조금 더 하이엔드인 대신에 가격이 무려 129만 9천 원입니다. 저는 외국에서 하도 이 기계가 품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길래 우리나라에서도 가격이 뛸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예약 구매를 했는데 가격은 계속 이대로고 딱히 품절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게임 패스를 이용해 오고 있습니다. 벌써 한 5년은 된 것 같은데 이 게임 패스를 바로 적용시킬 수 있는 기계라는 것도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이렇게 엑스박스 로고까지 넣었으면 최적화 정도는 제대로 했겠지라는 생각에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구매를 했더니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의 성능을 보인 점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있었습니다. 게임을 구동시키는데 불편함이 없는 걸 최우선으로 여기는 게으른 게이머의 입장으로 리뷰를 한번 해볼까 해요. 가장 큰 장점은 게임을 멈췄다가 바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 전원 버튼을 눌러서 끄면 이렇게 바로 꺼집니다. 이렇게 바람 소리가 한참 나다가 꺼집니다. 그리고 다시 이렇게 툭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시 켜지고요. 구동이 되는 데는 한 5초에서 10초 사이가 걸리는 것 같고요. 이렇게 바로 게임으로 다시 복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촬영을 하는 도중에 돌발 상황으로 게임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리고 재실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촬영을 하다가 갑자기 게임이 멈추고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아쉬운 점에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어쨌든 이렇게 게임을 하다가 바로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이 전환이 생각보다 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기존에 다른 UMPC를 안 썼던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스팀덱을 제외하고는 이 기능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이었는데 이 기계는 꽤 훌륭하게 이런 점을 수행해내는 것 같고요. 다만 최근에 업데이트가 되면서 다른 핸드헬드도 이런 기능이 가능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만의 장점은 아니지만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이 기기를 기준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 이 기기가 그래도 가장 최적화가 잘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는 있습니다. 지금 제가 구동하고 있는 게임이 호그와트 레거시라는 게임인데 나름 트리플 A 게임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똑같은 게임을 스위치 1으로도 샀는데 사기만 하고 안 하고 있었습니다. 로딩이 되는데도 너무 오래 걸렸고 그래픽도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만족스럽지 않았어요.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 기계를 사고 지금 다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오브젝트가 많은 장면인데 게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불편함은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이동하는 게 보이시죠? 화면도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맵을 넘어가는 거는 엑스박스 시리즈 S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팬도 굉장히 조용합니다. 팬 소리 이렇게 들려드리면 저는 이렇게 보통 터보 모드로만 하게 되는데 터보 모드로 하더라도 뭐 비행기 소리가 나고 이런 건 없습니다. 이 정도 소음.7인치라서 다소 아쉽다는 의견들이 있었는데 저는 뭐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 정도 화면도 크다는 생각이 들고요. 화질도 생각보다 편했습니다. 내려놨을 때도 똑바로 되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기울어진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맞나 싶었는데 막상 하니까 화질은 굉장히 편하고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서 자세가 좀만 불편하면은 굉장히 고통스러운데 묘하게 인체공학적이어서 그런지 꽤 편하게 게임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진동도 꽤 훌륭합니다. 햅틱 반응이라고 하잖아요. 햅틱 반응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제가 이거 쓰기 전에 G클라우드라고 로지텍에서 나온 제품이 있습니다. 걔는 이 햅틱 반응이 거의 없어가지고 심심했었거든요. 엑스박스 시리즈 S로 할 때와 거의 똑같은 반응인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희망편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절망편입니다. 게임을 사서 쓰는 돈에 집중을 하고 기기 값에는 큰 돈을 들이지 않는 게
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기기를 구입하는데 너무 큰 돈을 쓰다 보니까 그거는 좀 불만족스럽더라고요. 이런 UMPC류 자체가 가격이 비싸다 보니 이 제품이 특별히 비싸다 이런 느낌은 없지만 그래도 129만 9천 원이라는 돈은 꽤 큰 돈이고요. 그리고 하위 모델인 79만 9천 원이라는 돈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니죠. 두 번째는 부피예요. 7인치 모니터도 달려있는데 이거 이상으로 작게 만들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큽니다. 스위치 1 정도가 제가 휴대를 하기에 가장 맥시멈 크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는 그거보다 크다 보니 좀 불편해요. 두께가 꽤 두껍다 보니 뭔가 이거를 휴대용으로 만든 거는 맞는데 이게 진짜 휴대용이 맞나? 침대에서 소파로 가는 정도의 휴대용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촬영하면서도 나왔는데 슬립 모드가 오류가 가끔 납니다. 매번 그런 건 아니고 10번 하면은 한두 번 정도는 오류가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이 기기를 2년 3년 쓴 건 아니어서 몇 퍼센트 정도의 오류가 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체감상 10번에 한 번 정도는 오류가 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배터리인데요. 배터리가 굉장히 큰 게 들어갔고 그리고 3시간 정도는 간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다른 UMPC에 비해서 큰 배터리가 들어갔고 오래 플레이할 수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이런 UMPC류 자체가 3시간밖에 플레이를 못한다는 건 다시 말하면 게임을 하지 않는 동안에는 계속 충전을 꽂아놔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배터리라는 것도 제가 생각했던, 기대했던 그런 휴대용 핸드헬드로서의 느낌은 아니었다. 그 외에도 단점은 아니지만 불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AS입니다. 제가 로지텍에서 나온 G클라우드라는 제품을 썼다고 말씀드렸는데 끝내 국내 정발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AS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그 비싼 기기를 애들이 그냥 유튜브 보는데 낭비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제가 오랫동안 맥을 사용했기 때문에 윈도우즈에 대한 약간 불신 같은 게 있는데 윈도우즈 프로그램들은 시간이 지나면 성능이 빠르게 저하된다는 그런 저의 예전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 윈도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불안도 살짝 있는 편입니다. 결론을 내자면 게임을 하는 것 자체에 크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들고 다니면서 최신의 사양을 즐길 수 있는 게임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도 편하고 시스템도 100%는 아니지만 나름 안정적인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렇게 재밌는 기기 있으면 또 한번 리뷰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은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